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장중에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에 나서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과 미국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환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환율 전망,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환율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기 전에 직전 방송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달 초에 나왔었고 달러 원 환율이 1,35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전망을 말씀드린 게 이번 달에 배당이 많아서 쉽게 내리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 당시 1,350원이었는데 어제 네? 1,400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50원 오른 게 2주 동안 천천히 오른 게 아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아주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네. 뭐 왜 올랐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주요 통화랑 좀 비교를 해보면 달러 원 환율이 이달 좀 굉장히 많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올해 연초부터 엔화, 원화, 달러 인덱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초록색이 달러 엔 환율입니다. 네. 연초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죠. 그 다음 빨간색이 달러 원 환율인데 네. 그 다음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가장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와 원화의 절하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게 네. 빨간색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쪽이 갈수록 최신이죠. 가장 오른쪽에 굉장히 가파르게 그 직선이 있습니다. 네네.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했다는 의미인데요. 네. 달러 원 환율의 최근 일주일 동안 원화의 절하폭은 3%나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절하가 됐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건 주요국 6개 화폐 가치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번 회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까? 네, 물론 있었습니다. 네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했었죠.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당연히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슈가 된 것은 회의 이후에 진행한 총재의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네네.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히 환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물가가 오르면서 연준의 긴축 피벗 기대가 좀 후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1,360원대로 한번 튄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총재한테 이런 환율 좀 어떻게 보시냐, 우려하진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창용 총재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라서 달러원 환율이 오른 것이고 특정 환율 레벨을 타겟하거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개입도 별로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달러를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트를 실제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달러원이 아주 급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 빨간색이 금요일 달러원 틱 차트고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예. 보시면 달러원 제가 이렇게 십자가로 그어놓은 것이 기자간담회가 끝난 그 시점이거든요. 끝난 시점을 기점으로 달러원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네네. 근데 마땅한 악재도 없었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잠잠하죠. 장 막판에 튀었고 달러원이 튀었을 때는 별다른 악재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오른 것은 시장에서는 총재가 기자간담회 때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달러 좀 마음 놓고 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언의 영향이 컸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렇게 달러 원이 튀었는데 기자간담회 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곧바로 또 개입이 나오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마음 놓고 달러를 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총재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율을 우려를 하는 건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때는 달러 빚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1997년 말에 우리나라 외채가 1,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급하게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 그 단기 외채 비율도 300%가 넘어서 외환 위기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는데요. 네. 그런 시점에서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외채를 갚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채를 갚아야 되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네. 근데 외환 보유액도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건데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올랐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달러 빚보다 달러 자산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는 걸 보면 되는데요. 네네. 이게 쉽게 말해 달러 자산에서 달러 부채를 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플러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부채보다 달러 자산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지난해 말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 자산은 한 7,8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네. 역대 최대치였고요. 3년 연속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 순대외 금융 자산을 환율이 1,300원일 때 원화로 환산하면 한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1,4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자산이 100조 원이 더 늘어납니다. 더 좋은 상황이네. 그렇죠, 더 좋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부채라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빚이 100조 원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러면 환율이 높아질 때 문제가 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은 자산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우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네. 실제로 뭐 해외 주식 투자한 분들은 뭐 주식이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서 환차익을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지난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예전에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부채를 갚아야 돼서 신용 리스크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원화가 절하돼서 점심 더 좋은 거 드시는 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아까 우리나라 외환 위기 때 단기 외채 비율이 300%가 넘는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4%에 불과합니다. 5년 내 최저치기도 하고요. 그만큼 대외 건전성은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환율 변동을 뭐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한 그 근거가 있었네요. 이 한국은행은 그렇고 기재부 측에서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는데 좀 타이밍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 폭등세를 촉발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자들의 발언, 당국자의 발언으로 환율이 급등을 했으니까 환율 변동성을 막아야 되는 외환 당국자들은 뭐 그 오해를 뒤집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일요일부터 이제 기재부 장관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날렸는데 이때 금융시장은 일요일이니까 휴장이었죠. 근데 뭐 휴장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에 금융시장이 열리면 달러원 환율도 크게 오를 만한 악재였죠.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일에 긴급 회의를 열고 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줬고요. 월요일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긴장감을 준 거죠. 네. 이게 근데 다만 공식 개입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개입은 아니었는데 양 기관이 발언을 했는데도 환율이 올랐거든요. 아시다시피 어제 1,400원까지 터치를 했죠. 그제서야 외환당국의 공식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랑 한국은행은 국장 명의의 공동 구두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네. 한 오후 2시 55분쯤에 뭐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양 기관의 국장급 공동 구두 개입은 뭐 2022년 6월 이후에 약 2년 만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율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고 나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날도 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뭐 G20 출장을 미국 워싱턴 DC로 갔죠. 거기서 일본 스즈키 슈니치 재무장관하고 만나서 네. 환율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창용 총재도 외신과 인터뷰에서 뭐 계속 변동성이 지속되면 안정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네네. 이 최근 원화 약세 원인으로 한국은행 측에서는 뭐 한미 금리 역전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 한미 금리 차 정말로 문제 없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 이후 3.5%로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동결한 뒤에도 계속 올리다가 7월부터 동결을 하면서 역전폭이 2.0%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기준금리 차는 2.0%포인트 차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시장금리 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국채 10년물 금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고요.
빨간색이 한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보시면 그 오른쪽 최근으로 갈수록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네. 그 폭도 계속 벌어지죠. 그 폭을 제가 초록색 차트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네.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금리 차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 차를 얘기하는데 네. 그게 그 초록색 선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전폭이 커진다 이거죠. 역전폭이 커지고 네네. 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금리 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금리차가 환율에 미친 영향이 없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 없다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시장 전문가들이 환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10년물 금리차를 꼽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금리차가 원화 약세에 미친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